아니 기름에다가 왜 교육세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세 진짜 끈질기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름값이 얼마예요? 2,000원 정도라고요? 아니죠. 서울은 2,090원, 거의 2,100원입니다. 와, 진짜 너무 비싸다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양호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유소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오늘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네, 유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했어요. 기존에 20%였던 걸 30%로 인하폭을 좀 늘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 많이 내렸나 보면 안 내렸네. 그대로인데 이게 뭔가 속는 기분도 들고 약간 좀 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충격받으실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22년 6월 2일 기준,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더 비싸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가격이 당분간 올라갈 전망들을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 기사 보면 오른다, 당분간 오른다, 당분간 지속돼, 아유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야 되는 거죠. 네, 여기 가면 큰일 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탑5. 일단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2,090원인 상황에서 이곳의 휘발유 가격이 얼마일까? 5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동자동 주유소입니다. 2,590원. 야, 진짜 비싸네요. 경유 가격은 2,580원. 야, 1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역시 대단합니다. 고급유는 무려 2,890원이나 합니다. 야, 4위는 서울 중구의 약수 주유소 GS 칼텍스4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발유는 2,596원. 3위는 역시 중구에 있는 필동 주유소입니다. 역시 GS 칼텍스4인데요. 충무로 여기에 있고요. 특이하게 건물 옥상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잘 기억하셨다가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휘발유는 2,689원. 고급유는 2,989원. 세상 2,989원. 야, 너무한 거 아닌가? 2위는 용산구에 있는 서계주유소입니다. GS 칼텍스4이고요. 휘발유는 2,925원. 일반유가 2,925원이에요. 여기는 특이하게 고급유가 아예 없어. 고급유 안 팝니다. 이 정도 돈 받으니까 고급유 팔 필요가 없지. 대망의 1위,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1위는 두구두구두구. 네, 중구에 있는 서남주유소입니다. 와, 올해도 또 서남주유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이네요. SK에너지고요. 휘발유는 2,926원. 와, 세상에. 경유는 2,884원인데 고급유 가격은 무려 3,326원입니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아니, 기름을 1리터 넣으면은 3,326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3,300이지 스타벅스 커피 가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 미쳤어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3,300원, 이거 좀 세지 않나? 다들 알다시피 이 서남주유소는 전통의 강호죠. 지난 3월 기사를 봐도 그때 기름값이 1위, 한 달 전 기사를 봐도 1위.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싼 주유소라고 해서 신문에 났어요. 그게 세일즈 포인트인가? 일단 여긴 직영주유소는 확실히 아니고요.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이 주유소가 보이면 꼭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유소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좁은데도 사람들이 주유를 많이 하시나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위치 보면요, 서울역 바로 앞이고요. 여기 이쪽 편에 보면 서울스퀘어가 있죠. 벤츠코리아가 서울스퀘어에 계신데 벤츠 시승차들 기름을 여기서 넣으신다 그래요. 야, 이게 벤츠코리아 호객님들 되시는 거 아닌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좀 다른 주유소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여기 땅이 워낙에 비싸요. 이 정도 돈 받을 수 있는 게 이해가 되긴 무슨 개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치불류. 플렉스야? 서남주유소 플렉스 한번 해보나? 인스타 맛집인가 그러고 보니까? 야, 나 서남주유소 왔다 이러면 그 부의 상징 같은 거예요. 기름값 따윈 연연하지 않아, 이런 거. 어쨌든 중요한 거, 지역적인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공교롭게 이 비싼 주유소들 탑5 다 서울입니다. 왜 서울만 비싸? 왜 서울만 비싸요? 땅값으로 주면 지금 판교가 장난 아니게 비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이 서울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구, 용산구가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중구와 용산구에서는 기름을 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살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절대 가면 안 되는 주유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주유소 탑5, 전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탑5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싼 주유소 1위 현대오일뱅크 나비골농협 나산지점이고요. 이름이 왜 이래? 휘발유가 1939원, 경유가 1999원입니다. 잠깐만, 이게 휘발유 가격은 엄청 싸긴 한데 경유값은 왜 만만치가 않네요. 희한한 주유소네. 2위 SK에너지고요. 유카스에너지 김포 뉴타운. 야, 김포 뉴타운이면 좀 가깝네요. 여기는 기름 넣으러 일부러 가도 될 것 같아요. 휘발유가 1947원. 자, 3위는 알뜰 주유소고요. 휘발유 가격이 1947원. 경기도만 해도 1940원대 휘발유 좀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 너무 비쌉니다. 어휴. 서울에서 지금 가장 싼 주유소 따로 뽑아서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 탑5는 1위 양천구에 있는 타이거오일 신정주유소입니다. 가격은 서울 최저. 휘발유가 1974원, 경유는 1969원입니다. 아니 근데 타이거오일이라고? 타이거오일이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90 몇 년, 2000년대 이 정도에 휘발유를 자체 수입하던 회사예요. 그때 당시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타이거오일은 주변 휘발유 정유사들보다 조금씩 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정유사들이 이 꼴을 못 봤죠. 그래서 막 정부에다가 야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저거 좀 막아달라, 우리가 그러면 땅 파갖고 장사하냐 등등등 얘기를 해서, 그래서 타이거오일이 수입하는 휘발유, 그러니까 원유가 아니라 가공유, 정제유는 휘발유 상태를 가져오잖아요. 정제유의 관세를 더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정제유는 세금을 높이고 원유는 세금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 둘의 그 갭 차이가 꽤 나면서 이 타이거 오일이 휘청했죠. 휘청하면서 직접 수입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STX에 팔렸다가 사라져버린 브랜드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타이거 오일이 다시 등장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2위는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 주유소입니다. 휘발유는 1975원, 경유는 1989원. 야, 1위, 2위가 다 양천구네요. 양천구가 정말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공동 3위 세 곳입니다. 세 곳인데 헨지스 에너지 구도일 주유소 있고요, 자연에너지 햇살 주유소 있고요, 도봉제일주유소, 송만에너지 있습니다. 셋 다 도봉구에 있고요. 휘발유, 경유 모두 1977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서로 경쟁하는 거, 이거는 아주 칭찬할 만하죠. 이렇게 가격 저렴한 주유소는 칭찬하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비싼 주유소, 싼 주유소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박리담회라고 하잖아요. 저렴하게 팔아야지 많이 팔릴 것 같고, 비싼 주유소는 조금만 비싸기만 해도 딱 보면 팔이 날리고 있잖아. 아니 저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비싸게 팔지? 하고 좀 이상해요. 그런데도 그 비싼 주유소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게 하죠. 망할 것 같아도 가격을 낮추잖아. 이렇게 비싼 주유소는 도대체 왜 생기나? 한번 주유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하면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한 10년 전에 그런 생각이고, 요즘 기름 얼마에 파세요? 휘발유? 우리는 지금 1979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박! 대박 싸다. 우리가 지금 가격이 조금 싸게 지금 하는 게 주위에 이제 경쟁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약간 조금 다운해서 파는데, 실질적으로는 남는 거는 뭐 얼마 없지. 이제 물량에서 약간 세이브를 또 보자,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 지금 2,000 몇백 원씩 하니까 그러면 와 되게 많이 남겠네. 그런데 리터당 100원 이상은 남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 남으면 부자 되지. 아 그래요? 그래요? 100원이 안 남아? 한 50원? 50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남는 데에서 인건비, 전기료, 물세, 뭐 기타 등등 빼면은 110원 뛰기가 되지 않을까? 몇십 원? 50원 남는다고 해도 50원이면 한 대가 50리터 들어가니까 한 대 2,5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장사가 어딨어? 외형적으로 이렇게 커 보인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1970원에 팔아서 한 50원도 안 남으시는데, 어떤 주유소는 2,900원에 파는 주유소도 있어요. 2,900원 저기 여의도라든가 서남 주유소 저 중구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제대로 받는 가격이라고 보면 돼. 아,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남는 거다 원래는. 그렇지. 그 정도 함으로 해서 뭐 기반 이제 감가라든가 이런 걸 다 빠졌을 때 그래도 조금 좀 판매가 되면은 그게 좀 남는 게 있는데, 이런만 판매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 2,000원에 팔아서 리터당 한 50원 남는다 치면 2,900원에 팔면 한 대 주유하면 950원 남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한 대 주유하면 그분들은
47,500원 남아요. 50대 주유해야지 남는 돈을 한 대 주유하면서 남는 거니까 이거는 대박이죠. 2대 주유하면 100대분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대 주유하실 필요가 없어. 못 모르는 호객님 2분만 걸려라 이러고서 이렇게 그냥 딱 하시는 게 나아요. 리터당 3,000원 딱 가시죠. 근데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유류세 정부에서 낮춘다 그러면 진짜 그만큼 낮추세요? 바로바로 다운을 시키지. 그게 기름통에 기름이 있으니까 안 깎아준다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기름통에 들어온 기름은 세금 깎기 전에 기름이니까 기름 다 쓸 때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그때까지 주유소 사장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 똑같거든. 그래 유류세가 인상이 되고 하면은 그 순간은 내가 돈을 벌고 어떨 땐 돈을 잃잖아. 근데 그거를 똑같이 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해. 그치 유류세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유류세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세금 덜 낸 상태에서 유류세 올라가면 어쨌든 가격 올릴 텐데 세금 안 낸 기름이라고 싸게 줄 것도 아니면서 세금 낸 기름이라고 비싸게 주는 것도 어쨌든 좀 마인드가 사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주유소를 알리면 더 좋죠. 아니야 우리는 지금 포함한데. 보아 상태야. 부자 되세요. 이게 주유소가 요즘 진짜 사양 산업이에요. 정말 힘들어해요. 주유소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한번 여쭤봐. 이게 얼마나 요즘 어려운 상황인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까요? 요즘 들어서 이 유류세 인하 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경유가 휘발유 가격하고 똑같아. 아니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경유 원래 한 200원 싼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류세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뭉뚱그려서 그냥 유류세라고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유류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복잡하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있고요, 주행세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기름에다가 왜 교육세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세 진짜 끈질기죠.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많아서 거부감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이 교육세는 진짜 아무데나 다 갖다 붙입니다. 취득세에 붙죠. 등록세에 붙어요. 레저세 있는 거 아세요? 레저세에도 붙습니다. 재산세 붙고 주민세 붙고 뭐 여러분들 월급에도 교육세가 붙어요. 여러분들 집 갖고 있어도 교육세 붙습니다. 자동차세 당연히 붙죠. 담배 소비세, 내가 담배 피는 거하고 너 교육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육세를 여기다 붙이냐 싶은데 교육세를 붙여요. 그리고 기름에도 교육세를 매겨? 아니 뭐 우리 얼마나 교육을 시켜줬다고. 요즘은 애들도 줄었는데 무슨 교육시킬 것도 별로 없겠구만 무슨 교육세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없앴으면 좋겠고, 여튼 이 유류세 이렇게 잡다하게 뭐 많은 세금인데 이게 휘발유하고 경유에 똑같이 매겨진 게 아닙니다. 휘발유의 세금이 더 높죠.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경유가 원래 월등히 쌌어요. 근데 경유 승용차가 늘어나고 SUV가 늘어나고 등등등 하면서 세금이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요즘은 30% 감면을 해주죠. 휘발유가 573원이 됐고요. 경유는 세금이 407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감면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세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퍼센트로 낮추면 휘발유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이 거의 똑같거나 경유가 조금 더 높아졌거나 뭐 비슷해진 겁니다. 근데 둘이 비슷한데 휘발유가 세금이 훨씬 더 높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빼고 나면 원가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높다는 겁니다. 경유가 더 비싼 연료예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경유의 원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뭐 일단 경유를 많이 쓰는 자동차들, 화물차, 뭐 굴착기, 레미콘, 덤프트럭, 발전기 뭐 이런 산업 현장에는 곳곳에 경유가 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유 수요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경유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유의 세금은 낮춰줘서 그래도 휘발유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세금을 낮춰주면서 이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산업 현장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경유가 세금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게 불과 2000년 초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유 자동차, 경유 승용차가 늘어나니까 야 이게 경유가 너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아 휘발유도 낮추고 경유도 좀 높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했죠.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놓고 경유 가격을 50에서 끌어올려서 75, 끌어올려서 85까지 올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무슨 짓이야. 요걸 이렇게 맞춰줘야죠 세금을. 그래서 지금 세금을 휘발유, 경유, 기름에
유류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안 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놓고 있는 거죠. 해줄 때까지 했다 이거지. 거의 역대 30%이나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30%나 인하해줬다. 뭐 생색을 내고 있죠. 요것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름에 내는 유류세 이거 30% 깎아준다고 뭐 생색 내시는데 이게 생색 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부터 이거 세금 내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 부가가치세는 원래 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걸 낸다고 했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서 하나를 묶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는 특별소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소세, 그러니까 사치 제품에 매기는 세금. 그걸 휘발유, 경유 이런 데다가 매겨왔어요. 70년대니까 그럴 수 있지. 70년대에 자동차 모는 건 사치지.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90년대 들어와서는 야, 특소세는 좀 문제 있지 않냐? 자동차 휘발유가 무슨 특별소비세, 그게 무슨 사치품이야, 그거 좀 없애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왔죠. 그러면서 이 특소세를 없애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바꾸냐면 교통세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세는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니까 한시적으로 많이 안 할게, 많이 안 하고 이거 바꿔서 10년만 할게, 10년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4년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10년만 할 테니까 10년만 봐줘, 이러면서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교통세가 생깁니다. 교통세 10년 됐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2003년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2006년까지 연장하자고 3년 연장했어요. 3년만 더 할게, 3년만. 그러면서 3년을 연장하더니 2007년 되니까 끝났냐? 안 끝났죠. 갑자기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거는 고정세, 뭐 몇 년 할 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고정이야, 이렇게 그냥 땅땅땅 찍어버렸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야, 좀만 해볼게, 좀만 해볼게 이러면서 조금 하다가 그냥 에이 땅땅땅, 이게 무슨, 뭐 세금 내는 게 뭐 당연하죠. 아무튼 그러면 그 세금이 맞는 세금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목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름이 복잡하죠.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 교통 인프라 구축, 꼭 써있어요. 기사 보면 여러가지 우려들도 있죠. 여기 90년대 초에 보면 올림픽대로 깔고 지하철 새로 만들고 뭐 하여간 돈이 많이 들었어. 그때는 돈 많이 들었겠죠. 근데 요즘은 없던 도로를 새로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대로는 저긴 진짜 기적적인 게 올림픽대로의 한 절반 정도는 다리예요. 알고 계세요? 올림픽대로는 한강변에 있지만 노들길처럼 한강변 땅에다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빈 공간에 다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의 대부분은 다리죠. 공중에 띄워서, 그러니까 한강 쪽으로 띄워서 이렇게 길을 만든 건데 하여간 그건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 게다가 그때 당시 지하철 보면 3, 4, 5, 6, 7호선을 지어야 됐어요. 그때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지. 도로란 도로는 다 공사하고 있었어. 뭐 이해됩니다. 그때는 돈 많이 썼겠지. 근데 지금은 이미 돈이 충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몇 조씩 남는다. 적자나는 교통수단 많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뭐 다른 교통에서 이거 우리 적자나니까 그 돈 좀 끌어다 씁시다 해도 세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내긴 내는데 교통환경세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깎아줄 거면 100% 깎아주시지, 지금 뭐 대단한 거라고 30%를 깎아주세요. 진짜 우리 이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는 거 맞아요. 야, 우리가 뭐 믿지면서 장사하냐 이런 심정이신 것 같은데 세금의 여유가 있잖아요. 세금이 지금 남았잖아. 지금처럼 교통에너지 환경에 중요한 사안이 뭐가 있어. 그 거둔 세금 지금 여기다 써야죠. 지금이 대란 시기인데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세금을 써야죠. 세금 당장 빵원으로 해야죠. 당연히 빵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 좀 너무 답답한데? 그 세금 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지?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캄다운.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경유는 원래 원가가 비싸고 휘발유는 원가가 싼데 세금이 휘발유에 더 많이 붙어서 휘발유가 비싸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까 경유가 비싸거나 대등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다가 샜네.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얼마예요? 1974원. 훌륭합니다. 가장 비싼 곳은 얼마예요?
2,926원이잖아요. 가득 주유하는데 47,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거를 골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차를 운전하고 어디론가 가잖아. 그러니까 이 주유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어디 가는 동안에 내 경로상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주유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 눈먼 소비자들 몇 명을 잡는 게 오히려 저렴하게 박리담회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해야, 소비자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이 시장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죠. 주유하실 때 요즘은 현대기아차 보면 내장 내비게이션에 경로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쭉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도 검색해 주고요. 티맵 같은 거 보셔도 거기서도 유가 확인이 되고요.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주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피넷이라든지 뭐 이런 웹사이트 이런 것도 자주 확인해 보시면 현명한 일이 되고 소비자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